안녕하세요. 네, 서울구랜드 치과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선보일 콘텐츠인데요. 치아에 관한 모든 지식, 치식백과라는 콘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요. 좀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첫 회 때 소아치과 전문의 원장님이시고요. 제 후배이기도 한데 같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전문의 장하영입니다. 소아치과라고 하면은 이제 유치에서부터 연구치까지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연령에 맞는 성장 발육과 치열 교합 형성까지를 유도해주고 충치 치료라던가 교정 치료와 같은 전반적인 치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치식백과 첫 주제가 흥미로운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잘 씻기만 해도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똑똑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사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부모님께 꼭꼭 씹어 먹어라 라는 잔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더라고요.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어릴 때도 항상 부모님이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은 가공식품들이나 부드러운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별로 많이 씹지 않고 몇 번 우물우물거려도 충분히 삼킬 수가 있고 영양 보충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씹는 걸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요. 저작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ADH라는 행동장애나 그런 치매랑도 연관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씹는 행동들은 그 씹는 자극이 근육에 전달이 되고 그 자극이 또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전두엽을 자극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 그리고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게 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잘 발달이 되게 되면 청소년기에 일단 학습 능률이 오를 테고 성인기에서도 바른 사회성을 키울 수 있으며 또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그 씹는 치아 개수랑 인지 기능과의 상관관계라든지 그래서 치매도 잘 생길 수도 있고 그 치매 환자들도 치아 개수가 많으면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논문에도 많이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치아라든지 이런 씹는 습관이나 이런 저장력이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꼭꼭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잘 교육해주면 이제 나중에 성인기에도 잘 습관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씻다 보면은 또 이렇게 근육의 힘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또 덜 되니까 아무래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이 좀 되잖아요. 네, 악골의 맞습니다. 성장이나 네. 아무래도 악골 성장이 또 안 되게 되면 부정교합도 많이 생길 음. 거고 그런 것도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그 진화론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전 초기 인류에서는 삐뚤삐뚤한 치아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현대로 오면서 점점 삐뚤한 치아가 부정교합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식생활이 바뀌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고 씹는 자극이 부족하다 보니까 턱이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좁은 턱에서 치아가 다 나오다 보니까 삐뚤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 다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씹거나 그래서 근육을 막 발달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정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턱 성장도 잘 이루어지고 건강을 계속 이렇게 되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네, 보면. 네. 맞습니다. 근육이 발달을 해서 턱이 발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래턱이 성장을 못해서 긴 얼굴형이 되고 얼굴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구호흡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구호흡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구호흡을 하게 되면은 각종 질환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얼굴형도 변하게 되고 얼굴이 길어지게 되면 턱이 뒤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가 좁아져서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기도가 일단 폐쇄가 되면 이제 폐쇄성 무호흡이라고 하죠. 수면 중에 호흡을 잘 못하게 되면은 뇌 혈관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심장 질환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맞아요. 안 그래도 저도 솔직히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는데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치 사이비 종교를 대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샤머니즘. 맞아요. 샤머니즘이나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다리 삐끗했는데 턱관절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약간 이렇게 음.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점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와 이게 네. 진짜 연관이 있구나. 맞아요. 정말 씹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라는 게 진짜 저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특히 일본에 가면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문헌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꼭꼭 씹지 않는 것에 의해서 다양한 질환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화영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단법인에 있는 대한턱관절협회에 저희가 이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턱관절의 그런 건강이라든지 근육의 발달이라든지 뭐 이런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일본 학회랑도 많이 교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 일본이 정말 발달이 돼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씹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더 넓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환자분한테 그러면 몇 번 씹어라 뭐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한 30번 정도 씹어서 이렇게 넘기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한 입에 30번씩 씹어서 삼키는 게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카미카미 센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일본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교 급식에서 카미카미 센서라고 씹는 횟수를 측정하는 기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카미카미 센서를 주체적으로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같이 포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씹기를 캠페인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듣고 한국에서 같이 캠페인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30번 씹는 게 실제 나도 그렇게 씹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안 씹더라고요. 실제로 30번 씹는 게 굉장히 많이 막 네. 씹어야 되잖아요. 이미 다 씹었는데 그거 뭘 더 씹어야 하나? 이거 더 씹어야 되나? 근데 당연히 애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이 씹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30번 씹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대한척관절협회에서 보건복지부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팟캐스트도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저번에 소개해 주셨던 그 여기 네, 맞아요. 붙이는 네네네. 그 장치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노인복지관에서도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노인들한테 식사를 하는 동안 얼마나 씹으시는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후기들을 모으고 있고요. 지금 유아센터에서도 같이 아이들 교육에 이용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이 씹어라 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진짜 몇 카운트를 씹는 건지 그거를 육안으로 보여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짜 몇 번 얼마 안 씹고 넘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경각심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 씹는 습관은 단순히 그런 치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소아치과 의사로서 씹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악골 발육에 있습니다. 근데 잘 씹지 않으면은 위턱과 아래턱이 조화롭게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엄마들이 치과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 아이 교정 필요할까요?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꼭꼭 씹는 것을 통해서 악골 발육을 먼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이용을 한다면 교정 치료까지 가지 않고 예쁜 얼굴형으로 성장할 수 있을 좋은 좋은 운동이다. 네. 오늘 내용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이런 저작 습관을 교육을 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런 저작 습관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조금 다뤄볼까 해요. 다음 영상도 꼭 잊지 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하연 원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